귀한 시간을 내서 오늘 와주신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올라오셔서 우리 문재인 대표님의 인사 말씀과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선거 치러서 조용히 이 선거 원래대로 하자, 했던 사람 그대로 하자라고 하고 있는 우리 양산 시인의 이 조용한 선거 분위기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우리 밖에서 보았을 때 우리 문재인 대표님 양산 선거가 어떻고 우리 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양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선거인데, 자,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누구를 찍을지 이제 마음들 정하셨습니까? 누굽니까? 여의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맞습니까? 우리 양산 갑은 송인배, 양산 어른 서형수 맞습니까? 지금 부산 양산이 뒤비지고 있다 라고들 말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자체 판세 조사로 영남에서 15석은 내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지역은 발표하지 않고 있죠. 그 15석 가운데 우리 양산 주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 주석 확실하고요. 우리 양산 주석 확실하고요. 또 그 바람이 창원 성산 그리고 또 거제까지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새누리당은 그 사실을 애써 숨기려고 지금 판세 조사도 제대로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있고 또 양산을 그저 조용한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조용한 선거로 그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산 사전투표율 늘었죠. 지난번 지방선거 때보다 사전투표율이 늘어난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비지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마 양산 시민들께서는 초기에 차이가 좀 많이 났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판세 조사 결과가 없어서 아이고 양산이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는 전부 집전화 여론조사입니다. 요즘 집전화 누가 씁니까? 그래서 집전화 여론조사는 실제 민심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당 대표할 때
선거법을 개정을 하면서 정당은 안심번호를 이용한 경선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이번에 안심번호 국민 경선했죠. 전국 곳곳에서 경선이 벌어졌는데 현역 의원들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상 최초로 그 경선의 공정성에 대해서 아무런 시비가 없는 그런 깨끗한 국민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도 정당에서는 안심번호를 선관위를 통해서 제공받아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 안심번호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전화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과 새누리당은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휴대폰 조사 60%, 집전화 40%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면요, 우리 양산은 이제 우리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김무성 대표가 당초 일정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양산을 방문해서 그렇게 말했죠. 양산이 디비진다고 해서 왔다. 그 말 들으셨습니까? 언론에서는 그냥 엄살 부리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엄살 부리려고 김무성 대표가 여기 왔겠습니까? 자기들도 안심번호 여론조사 해보니까 양산이 디비지고 있어서 급하게 양산에 온 것입니다. 자, 양산이 디비지고 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후보들이 지금 우세하긴 한데 아직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초박빙 상태입니다. 아직은 안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2%만 더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 두 후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양산은요, 지난 20몇 년 동안 시장도 몽땅 새누리당이 하고 국회의원도 몽땅 새누리당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양산 시민들이 자랑할 만큼 그렇게 정치를 잘했습니까? 역대 양산 시장들 지금 현 시장 빼놓고는 모두 전원이 줄줄이 구속됐죠. 지금 시장도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박이태 의원, 우리 KD 성희롱 재판 받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 받았죠? 지금 윤현석 의원은 어떻습니까? 지난 4년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한 것 말고는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윤영석이라는 국회의원이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젊고 유능하고 깨끗한 송인배, 그리고 또 한겨레 신문 대표이사, 경남도민일보 사장 하면서 평생을 올곧게 살아온 우리 서영수, 이 두 후보들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서 우리 양산의 정치 확 바꿔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민생 너무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정말 살기가 어려워졌죠.
경제 민생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요. 실업률은 사상 최고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 넘어서 사상 최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또요, 국가부채 1300조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태가 온다면 이제는 국가 부도뿐만 아니라 국민 부도까지 함께 맞이할 생각입니다. 국민 소득이 올라가기는커녕 거꾸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방은 더 어렵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때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지방을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새누리당 정권이 우리 경제 민생 살릴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 정권이 우리 지방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지갑이 두둑해져야 민생이 살고, 그래야 쓸 돈이 생겨서 소비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수가 진작돼야 기업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면 또 일자리가 늘어나서 그것이 우리의 소득으로 되돌아오고, 이런 선순환 경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경제민주화, 또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소득주도 성장, 고용적 성장 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누가 우리 경제 민생 살릴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가 지방 살릴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맞습니까? 그러시다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 경제 민생 위해, 어려운 지방을 살리기 위해 우리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투표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투표만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더 많이 투표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르신들 살기에 괜찮은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어르신들이 살기에 가장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65세 어르신 가운데 절반이 빈곤합니다. OECD 국가들 평균 노인 빈곤율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그 5분의 1 수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나라들은요, 나중에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노후에 충분한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폭립하지 않고 취미생활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게 연금 받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됩니까? 또 기초연금 주는데 많이 받는 분이 20만 원이죠. 그걸로 생활비 됩니까? 용돈도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버거워서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는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또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살기 힘든 나라, 어르신들이 고생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켜 놓았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을 행복하지 않게 만든 나라, 불효한 나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누리당 정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요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그 기초연금 제도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그 사실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초연금 제도 만들면서 한꺼번에 연금들을 많이 들 수가 없으니 우선은 월 10만 원으로 시작하면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점점 올라가게끔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말쯤 되면 20만 원 정도 되고 아마 지금쯤 그 설계대로 올라왔으면 아마 한 30만 원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단 한 푼도 기초연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정권이 올리지 않은 기초연금 다 계산해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월 20만 원씩 드리고 장기적으로 더 늘리겠다 공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따라서 같은 공약을 했죠. 그 공약 지켰습니까?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 이렇게 약속해놓고는 하위 70% 어르신들에게만 드린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위 70% 어르신들은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들은 또 거기서 공제하고요. 소득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다 공제해서 월 20만 원을 받는 온전하게 다 받는 어르신은 대한민국 전체 노인 가운데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이 살기 있는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은 이번에 하위 70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씩 인상해서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것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대합니다. 자, 어르신들, 누가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정당입니까? 누가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정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맞습니까? 자, 그러시다면 이제는 어르신들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경제는 새누리당이 잘하지 않겠나 하면서 그냥 일편단심 새누리당을 지지해 오셨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 다 겪어보셨죠. 정말로 경제 민생이 무능한 정권이 새누리당 정권이다 다 알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어르신들도 이제는 투표로 바꾸자 라는 대열에 동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죠? 여기 젊은 사람들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입니다. 우리 지방의 젊은이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40%쯤 됩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낮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백수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은 헬조선이라면서 눈물 짓습니다. 청년들만 고통입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 더 어렵습니다. 자식을 고생해서 대학 보내도 졸업해도 처리 안 되니까 가게는 가게대로 어렵고 하는 수 없이 부모들이 다시 취업전선에 나서는데 좋은 직장, 변변한 일자리 구할 수 있습니까?
몽땅 비정규직 시간제 허드렛 일자리, 그래서 다시 노년을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르신들은 누가 부양합니까?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19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두 사람이 아이를 한 명씩 밖에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겨우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 속도가 또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왔습니다. 드디어 줄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생산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어려워지겠죠? 몇 년 더 지나면요,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희망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투표죠. 투표하셔야만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더 투표장에 가주셔야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들 더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의 희망을 위해서 다 함께 투표하자 하는데 다 합의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 가족들, 친구들, 아는 사람 모두 연락해서 다 함께 손을 끌고 투표장으로 가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표해 주시면 우리 여기 있는 두 후보 당선됩니다. 지금요, 수도권은 야권이 분열돼서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넘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호남은 또 야당이 의석을 또 이렇게 반분하게끔 되었습니다. 과거에 독재 정권이 거대 여당과 함께 우리 국민들을 어렵게 할 때, 그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지켜냈던 곳이 여기 우리 부산과 경남입니다. 자, 이번에도 김해, 양산, 창원, 울산, 거제, 그리고 부산, 이렇게 부산과 경남의 동부 벨트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는 야권 무소속 또는 정의당 우리 야권 단일 후보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때처럼 새누리당 정권의 폭정에 맞서는 그런 힘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양산 시민들께서 우리 두 후보와 함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 두 후보와 함께 우리 양산 발전 책임지고 그리고 그 힘으로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힘찬 말씀해주신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우리 문재인 대표님 인사하시는 동안 저희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혼 낙타 인사드렸던